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까? 이틀 만에 8조 원이 증발했다니요? 시가 연기가 자욱한 펜타곤 지하 벙커 상황실. 책상을 내리치는 사성 장군의 고함에 두꺼운 콘크리트 벽마저 웅웅거립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미사일 한 발 쏘는데 자그마치 52억입니다. 52억! 명중률은커녕 창고가 바닥나게 생겼단 말입니다. 화면 속에는 52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고작 3천만 원짜리 플라스틱 드론을 잡느라 허공에서 폭죽처럼 터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천조국 미국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는 처참한 현장이었죠. 돈을 물쓰듯 쏟아부어도 끝없이 밀려드는 드론대 앞에 미국은 결국 한국을 지키던 주한미군의 방패마저 빼내오는 비정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빈자리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돈 2,000원으로 하늘의 침략자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의 비밀 병기가 등장한 것이죠. 미 국방부를 발칵 뒤집어 놓고 전 세계를 전율케 한 그 충격적인 현장.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시는 지역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매일 새로운 감동 사연을 배달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수석 전략 분석관 에드워드입니다. 30년간 세계 최강 미군의 심장부에서 전 세계의 화력을 배분하고 승리의 공식을 짜온 제 인생에 이토록 수치스럽고 처참한 기록을 남기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형적이고 잔인한 경제적 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3층 최고 기밀 합동 상황실의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짙은 시가 연기와 식어빠진 블랙커피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전면 모니터에는 중동의 지도가 차갑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핏빛처럼 붉은 점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방금 전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단 사성 장군이 브리핑 서류 뭉치를 상황판에 사정없이 내던지며 토해낸 절규가 아직도 벙커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웅웅 울리는 듯합니다. 이틀 만에 8조 원이 증발하다니. 우리가 지금 외계인과 전쟁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장군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새하얀 공포로 질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관학교에서 배우고 자랑스러워하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전투가 아닙니다. 펜타곤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지옥 같은 가성비의 늪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이 이토록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그 비극의 중심에는 적들이 만들어낸 자포. 드론 샤헤드가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더의 눈을 속이는 은밀한 스텔스기나 마하의 속도로 대기권을 뚫고 날아오는 초음속 미사일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적들이 날려보내는 것은 길이 3m 남짓의 조잡한 플라스틱 비행체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으니 복잡한 생명 유지 장치나 정밀한 레이더 회피 기술 따위는 애초에 사치입니다. 심지어 그 몸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기가 막히게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클릭 몇 번이면 배송받는 싸구려 GPS 모듈과 오토바이용 소형 엔진이 전부입니다. 겉모양만 그럴싸해 보일 뿐 실상은 하늘을 시끄럽게 날아다니는 대형 예초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장난감 같은 조립식 자폭 드론 한 대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껏해야 한국 돈으로 고작 3천만 원 남짓입니다. 거리에 흔하게 굴러다니는 소형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푼돈이죠. 그런데 적들은 이 싸구려 깡통들을 하루에 무려 수백 대씩 마치 여왕벌의 명령을 받고 출격하는 살인 말벌 떼처럼 공장에서 찍어내어 우리 우방국의 심장부로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초라하고 앙증맞기까지 한 3천만 원짜리 플라스틱 조각을 막기 위해
세계 최강 천조국 미국이 헐레벌떡 창고에서 꺼내든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나 서글프게도 우리의 무기고에는 눈이 부시게 비싸고 훌륭한 최고급 무기들 뿐입니다. 바로 한 발에 자그마치 52억 원을 훌쩍 넘는 최첨단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머릿속으로 이 기가 막힌 교환비를 계산해 보십시오. 적은 3천만 원짜리 플라스틱 쪼가리를 날리며 조롱하는데 우리는 그걸 맞추겠다고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인 52억 원짜리 황금 미사일 발사 버튼을 벌벌 떨며 누르고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하늘에서 명중할 때마다 적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170배가 넘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뒤집어쓰고 비를 철철 흘리는 꼴입니다.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국가 재정이 파산에 가까워지는 저주받은 악마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하지만 야전 사령관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조잡한 깡통이 단 한 대라도 요격망을 뚫고 미군 막사나 정유시설에 떨어진다면 수조 원의 타격과 함께 소중한 우리 아들, 딸들의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들은 낡은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 하루에 수백 대의 드론을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든든한 방패, 52억 원짜리 패트리어트의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미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실토한 숫자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전 미국의 방산업체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도 이 최첨단 미사일의 한 달 생산량은 고작 7발 내외에 불과합니다. 적들은 하루에 수백 개의 창을 던지는데 우리는 한 달 꼬박 밤을 새워 겨우 7개의 방패를 깎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기형적인 싸움입니다. 결국 뱃속 깊은 곳에서 우려하던 끔찍한 사단이 터지고 맙니다. 적이 드론과 미사일을 파도처럼 섞어서 밀어붙이자 우리는 이를 막아내느라 단 이틀 만에 무려 8조 3천억 원치의 탄약을 공중에서 허무하게 소모해버립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노선 전체를 새로 깔고도 남을 막대한 예산이 단 48시간 만에 모래 사막 위에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천조국의 무기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지난 5년 동안 뼈 빠지게 비축해둔 전체 물량의 절반이 단숨에 사라지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다급해진 백악관이 방산업체 CEO들을 불러 호통을 쳐보지만 미사일 공장을 새로 짓고 숙련된 기술자를 구하는 데만 최소 5년이 걸린다는 절망적인 답변뿐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도 드론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5년을 기다리라니요. 돈은 넘쳐나는데 무기를 찍어낼 기술력이 미국 땅에서 자취를 감춘 지 수십 년입니다. 비용 절감만 외치며 제조업을 해외로 내몰고 금융업에만 몰두해온 초강대국 미국의 오만함이 국가 존망이 걸린 전장에서 피비린내 나는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무기고는 텅텅 비어가고 우방국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당장 투입할 미사일이 전 세계 어느 기지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제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시계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찌릅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작전 지도 위를 훑어내리던 제 시선이 아시아 대륙 끝자락 대한민국을 향해 딱 멈춰 섭니다. 미군 수뇌부가 즉각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당장 내일이라도 수송기에 실어 빼올 수 있는 온전한 미사일 방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일한 곳.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지난 수십 년간 겹겹이 쌓아둔 거대한 화력의 창고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수석 전략 분석관으로서 저는 직감합니다. 동맹국에 대한 신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면서까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금단의 상자를 열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5천만 한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 바로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던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와 사드 포대에 기어코 강도질하듯 손을 대기로 한 것입니다. 2026년 3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 경기도 오산 미공군 기지의 활주로는 평소와 다른 기괴한 정적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길이가 무려 53m에 달하는 미군의 괴물 수송기 C-17 두 대가 육중한 엔진음을 내뿜으며 은밀하게 내려앉습니다. 전차와 헬리콥터마저 통째로 집어삼키는 이 거대한 수송기들은 쉴 새 없이 엔진을 울리며 활주로를 오갑니다. 그 거대한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굳건히 지키던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들과 정밀 레이더 장비들입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쓰기 위해 혈맹이라 믿었던 동맹국의 방패를 야반도주하듯 뜯어가는 이 파렴치한 광경을 지켜보며 펜타곤 상황실에 앉아있는 제 가슴 한구석은 무거운 죄책감과 참담함으로 짓눌립니다. 이윽고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경북 성주의 사드 시스템 일부마저 중동으로 긴급 이동 중이라는 사실이 폭로되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당장 우리가 급하다는 논리로 동맹의 신의를 짓밟아버린 것이죠. 군대를 다녀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뉴스를 보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을 흘리셨을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피를 나눈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자신들의 방패를 빼앗아가 버렸으니 이제 한국의 하늘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무방비로 노출되었다고 전 세계가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순식간에 패닉에 빠질 것이고 당장 내일이라도 북한이 도발하면 서울은 그저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공포가 펜타곤 내부에서도 엄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그 피 속에 흐르는 지독한 생존 본능을 얼마나 처참하게 얕잡아 보았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미군의 방패가 떠난 바로 그 빈자리에서 우리 펜타곤 수뇌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이고 기적 같은 반격이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전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팽팽하고 무거운 정적이 감도는 지하 상황실 모니터를 주시합니다. 화면 속 한반도의 영공을 비추는 텅 빈 줄로만 알았던 군사 레이더망 위로 갑자기 빽빽하고 선명한 초록색 방어선들이 홀로그램처럼 겹겹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상황실에 모인 수십 명의 펜타곤 전략가들의 입에서 일제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저게 대체 뭡니까? 미군의 패트리어트가 빠져나간 자리에 저토록 촘촘하게 돌아가고 있는 방어망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란 말입니까? 거칠게 항의하는 합참 의장 앞에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서류철을 들고 연단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의 표정은 우리가 예상했던 절망이 아니라 무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힌 듯 기묘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가 중앙 시스템의 버튼을 누르자 화면 중앙에 날렵하고 위협적인 자태를 뽐내는 미사일 발사대 하나가 클로즈업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천궁2. 하늘을 지키는 굳건한 활이라는 뜻을 가진 대한민국의 최첨단 중거리 지대공 요격 시스템입니다. CIA 국장의 브리핑이 이어질수록 상황실은 충격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방패가 떠났다고 해서 결코 하늘을 내어준 채 주저앉는 나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패트리어트가 빠져나간 아파트 3층 높이의 빈 창문을 대한민국이 순수백 % 독자 기술로 빚은 국산 방패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적의 미사일이 음속을 돌파하며 쏟아질 때 그것을 정확히 맞춰 박살내는 기술은 인류 항공 우주 기술의 정점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이 한국산 무기에는
우리 미국의 52억 원짜리 최고급 패트리어트조차 넘기 힘든 엄청난 강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패트리어트는 지상의 레이더가 도둑을 비추듯 미사일을 계속 유도해줘야 하는 낡은 방식이지만 한국의 천궁2는 미사일 머리 자체에 초정밀 레이더가 박혀있는 능동 유도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 미사일 스스로가 사냥개처럼 적을 추격해 박살내는 것이죠. 덕분에 지상의 레이더는 미사일을 쏘자마자 곧바로 다음 타겟으로 시선을 돌려 수백 발의 적을 동시에 조준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를 더 무너뜨린 것은 가격입니다. 한 발에 52억 원인 우리 미사일에 비해 천궁2는 고작 16억 원 수준입니다. 성능은 압도적이면서 가격은 3분의 1도 안 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장성들은 허탈한 웃음마저 내뱉습니다. 사드가 지키던 높은 고도는 어쩌고 있나? 누군가의 날카로운 질문에 CIA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거기엔 사드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L-SAM의 실전 배치 현황이 나타납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남의 나라 방패에 영원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피맺힌 결의로 이 모든 준비를 끝마쳤던 것입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분위기는 이제 공포에서 완벽한 경악으로 바뀝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수동적인 방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하 벙커 곳곳에 비축된 국산 미사일 재고량만 무려 6,600발. 적의 심장부를 단 한 발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8톤 무게의 괴물 탄두 현무가 실전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이 흐릅니다. 우리는 이 조그만 반도 국가를 너무나 얕잡아 보았습니다. 미국의 우산에 의지하는 척하면서도 그들은 뒤로 아무도 모르게 무서운 집념과 끈기로 자신들만의 완벽한 방패와 창을 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대한 방패는 좁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판도를 뒤집기 위해 거대한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쥐고도 미국의 방패가 너무 비싸 고개를 저었던 중동의 부국들이 이제는 미국의 전화를 끊고 한국의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군이 버리고 떠난 잿더미 위로 드디어 대한민국의 찬란한 빛의 화살이 그 위대한 실전을 치르기 위해 날아오를 준비를 완벽하게 마칩니다. 지금 제 눈앞에 찍히는 이 데이터가 정말 사실입니까? 명중률 96%. 이건 우리 패트리어트도 달성하지 못한 미친 숫자입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의 아랍에미리트에서 날아온 실전 교전 결과가 뜨는 순간 정적을 깨는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2026년 2월 28일 치읓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중동의 밤하늘이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으로 찢어질 듯 번쩍입니다. 이란이 작심하고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165발이 동시에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는 끔찍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야구장에서 투수 한 명이 던지는 공을 치는 것도 어려운데 무려 165명의 투수가 동시에 강속구를 던지는 것과 같은 지옥문이 열린 것이죠. 미군이 빠져나간 텅 빈 2층 창문을 노리고 도둑처럼 밀고 들어오는 적의 미사일대를 향해 드디어 대한민국의 천궁2가 그 우렁찬 괴성을 내지르며 날아오릅니다. 단 2개의 포대에서 솟구쳐 오른 60여 발의 국산 미사일이 밤하늘을 수놓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결과는 전율 그 자체입니다. 165발 중 158발을 공중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시키며 명중률 96%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써내려간 겁니다. 35년 전 걸프전에서 우리 패트리어트가 보여줬던 초라한 성적표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신의 방패가 중동의 하늘을 완벽하게 닦아낸 현장이었죠. 하지만 수석 전략 분석관인 제 이마에는 여전히 차가운 식은땀이 흐릅니다. 천궁2가 아무리 뛰어나도 한 발에 16억 원입니다. 적들이 하루에 수백 대씩 날려보내는 3천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을 상대로
16억 원짜리 보검을 휘두르는 것은 여전히 믿지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결국 창고가 바닥나면 지는 이 악마 같은 가성비의 굴레를 끊어내려면 미사일이라는 낡은 공식을 아예 휴지통에 던져버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미국조차 수조 원을 쓰고도 실전 배치의 문턱을 넘지 못해 쩔쩔매던 바로 그 미지의 영역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게도 대한민국은 이미 그 해답의 열쇠를 쥐고 비장의 무기를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이름 없는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 레이저 출력을 조정하고 하나의 기술자들이 핏발 선 눈으로 부품을 깎아내며 빚어낸 기적의 무기. 하늘의 빛이라는 뜻을 가진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형 레이저 대공 무기, 천광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 순간입니다. 펜타곤 상황실 스크린에 천광의 실전 시연 영상이 띄워지는 순간 제 심장은 멎을 듯이 요동칩니다. 작동 원리는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천광은 광섬유 안에서 빛을 증폭시켜 무려 20kW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한 점에 모아 쏘아냅니다. 전자레인지 20대의 에너지를 동전만 한 크기로 뭉쳐서 쏘는 셈이죠. 레이더가 드론을 포착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창이 허공을 가릅니다. 700도 이상의 초고열이 드론의 엔진부에 꽂히고 불과 1초 만에 날개가 찢겨나가며 불덩이가 되어 사막의 모래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쏘는 족족 하늘에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완벽한 사냥꾼의 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턱을 바닥까지 떨어뜨린 진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레이저를 한 번 쏘는데 드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원? 아니, 지금 오타가 난 거 아닙니까? 달러가 아니라 한국 돈으로 2,000원이라고요? 제가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한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편의점에서 사 마시는 캔커피 한 개 값입니다. 버스 한 번 타는 푼돈으로 적의 무기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52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면 52억 원이 연기가 되어 날아가지만 천광은 콘센트에 전기만 꽂혀 있다면 무한대로 빛의 탄환을 뿜어냅니다. 52억 원 대 2,000원. 그 격차는 무려 260만 배입니다. 패트리어트 한 발 쏠 돈이면 적의 드론 260만 대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경제학이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적이 하루에 400대씩 드론을 찍어내도 300만 대를 채우려면 20년이 걸립니다. 적의 유일한 무기였던 가성비를 대한민국이 빛의 속도로 짓밟아버린 것이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기적을 만들어낸 비용입니다. 우리 미국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하는 사이 한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단 15발 살 돈인 870억 원으로 이 영구적인 빛의 방패를 완성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이저 무기보다 1년이나 앞서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를 이뤄내며 서울의 심장부를 지키고 있는 이 찬란한 무기 앞에 콧대 높던 펜타곤의 장성들은 할 말을 잃고 맙니다. 매일 수백 대의 드론 공포에 떨며 무기고가 비어가던 우방국들에게 천광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의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뜨거운 전율을 느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미사일 창고가 바닥나 동맹국의 방패마저 빼앗아 오던 초강대국 미국의 수치스러운 민낯이 뇌리를 스칩니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방법이 틀리면 패배하는 것이고 방법이 맞으면 단돈 2,000원으로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를 원망하며 텅 빈 하늘 아래 주저앉는 대신 52억 원짜리 미사일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며 스스로 빛의 창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 맹수처럼 포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판도를 통째로 뒤집어버린 이 위대한 나라의 저력 앞에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펜타곤은 이제 숨을 죽이고 깊은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펜타곤 합동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 위로 단돈 2,000원에 하늘의 재앙을
잿더미로 만드는 기적이 반복해서 재생됩니다. 저는 여전히 돌처럼 굳어버린 채 그 화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엄청난 성공 앞에서도 결코 샴페인을 터뜨리며 안주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벌써 다음 세대의 괴물을 준비하며 우리 미군조차 혀를 내두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수도방위사령부에 실전 배치된 1세대 청광은 아직 완벽한 무결점의 신은 아닙니다. 거대한 에어컨 실외기처럼 한자리에 뚝심 있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위력이 감소하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죠. 하지만 한국의 독종 같은 기술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레이저 출력을 5배나 끌어올린 100kW급 청광 블록 -2의 완성을 바로 올해 2026년으로 못 박아두고 밤낮 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100개의 열기를 한 점에 쏘아 금속마저 두부처럼 썰어버리는 화력, 게다가 거대한 군용 트럭 위에 올라타 전장 곳곳을 종횡무진 누비는 무적의 기동형 레이저 무기가 당장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나아가 2030년 이후에는 조음 속 미사일마저 태워버리는 압도적인 청사진을 세상에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드론이라는 재앙 앞에서 발버둥 칠 때 한국은 단돈 2,000원의 전기료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압도적 1위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벨기에에서 열린 나토 방산 전시회에 한국 기업이 입성해 청광을 선보였을 때 콧대 높은 유럽의 심장부까지 한국의 빛이 뻗어나가며 강대국들의 국방장관들을 줄 세우는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드론 공포에 떨며 60억 원짜리 미사일 창고가 비어가던 그들 앞에 2,000원이라는 기적의 숫자가 적힌 청광은 구세주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찔한 현실을 마주하며 깊은 상념에 잠깁니다. 도대체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펜타곤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던 저는 1950년 한반도 전쟁의 흑백 사진들을 마주하고는 그만 가슴이 먹먹해지고 맙니다. 당시 이 척박한 나라는 하늘을 방어할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우리 미군이 쓰다 버린 낡은 프로펠러 비행기를 구걸하듯 빌려 타고 벌벌 떨며 날아올랐죠. 고장이 나도 고칠 기술이 없어 미군 정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해야 했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남이 쓰다 버린 깡통 비행기를 얻어 타며 서러움을 삼키던 그 잿더미의 나라가 정확히 7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 최초의 빛의 무기를 창조해 전 세계 강대국들을 줄 세우는 나라로 황골탈퇴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요행이 아닙니다. 청광이 뿜어내는 빛 한 줄기를 완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묵묵히 걸어온 70년이라는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가 한밤중에 뜯겨나간다는 뉴스를 보며 억장이 무너졌을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여러분이 청춘을 바쳐 매연 가득한 공장에서 쇳가루를 마시고 열사의 사막에서 땀 흘린 경제 성장의 초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압도적인 국방력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납부하신 피 같은 세금이 청광의 연구비가 되어 찬란한 방패로 여러분의 머리 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좁고 차가운 실험실에서 시력마저 잃어가며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연구원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부품 하나하나를 목숨 걸고 조립하던 기술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만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이름 없는 영웅들의 집념이 오늘날 세계 최강의 방패를 주조해낸 것입니다. 우리 미국은 이틀 만에 8조 원을 하늘에 뿌리며 오만하게 돈의 힘만 믿고 전쟁을 치르려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고 바닥을 긁으며 결국 동맹의 방패마저 훔쳐오는 수치를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마다 가장 지독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동맹의 우산에만 기대지 않고 묵묵히 독자적인 창과 방패를 겨내어 텅 빈 하늘을 메웠고 60억 원 미사일의 한계를 꿰뚫어 보고는 단돈 2,000원짜리 빛의 창을 찬조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미국의 방패가 떠난 빈자리를 보며 불안해하셨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조국은 남의 방패가 없으면 비를 맞는 연약한 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미국조차 풀지 못한 안보의 난제를 해결하며 전 세계 방산의 진정한 구원자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오늘 펜타곤 최고 전략가라는 알량한 오만을 모두 벙커 깊숙이 묻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위기에서 건져 올린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과 그 기적을 일궈낸 모든 어르신과 이름 없는 영웅들을 향해 제 평생 가장 뜨거운 존경을 담아 거수경례를 올립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 펜타곤 수석 전략 분석관의 시선으로 전해드린 대한민국의 벅찬 기적, 가슴 뜨겁게 들으셨습니까? 70년 전 남이 버린 낡은 비행기를 얻어 타며 눈물 짓던 나라가 이제는 단돈 2,000원의 빛으로 지구의 하늘을 지키는 무적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천조국 미국조차 돈의 늪에 빠져 허우적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오직 스스로의 땀과 지혜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압도적인 해답을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이로운 역사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내 자식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캄캄한 탄광에서, 숨막히는 사막에서, 그리고 매연 가득한 공장에서 청춘을 통째로 바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승리입니다. 동맹국의 방패가 빠져나간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가슴 졸이며 나라를 걱정하셨을 여러분, 여러분이 흘리신 그 눈물과 헌신이 오늘날 세계를 호령하는 K방산의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이토록 자랑스럽게 일구어내신 어르신들의 거룩한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역시 대한민국이다라는 뜨거운 자부심을 가득 채워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국격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시고 여러분이 살아오며 겪으신 소중한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걸어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자부심이자 살아있는 영웅이십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저 천광의 불꽃처럼 여러분의 남은 여정 또한 언제나 찬란하고 눈부시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우리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